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토리벽이나 또는 가물막이를 했을 때, 이 토리벽이나 가물막, 이런 경우는 이 토리벽체가 뭐 H8 엄지말뚝이라고 이야기하죠. 엄지말뚝에다가 토류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트 파일, 강널말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리벽 공사를 했더니만은 이게 배면 집안인데 배면 집안보다 수위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배면 집안인데 수위가 배면 집안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위가 집안보다 위에 있는 경우, 가물막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 등에서. 그 다음에 수위가 집안보다 아래인 경우. 그래서 결국은 가물막이도 어떻게 보면은 토리벽 공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잘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굴착 지면이니까 여기 지하 수위가 있겠죠. 굴착 지면 수위, 여기도 굴착 지면 수위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D1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지표면에 여기 있지만은 지하에 있는 지하 수위가 여기에 있어요. 지하 수위 시점부터 이렇게 D1을 거리를 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수위가 위에 있지만 땅 속에서 D1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부터 물이 침투하는 이 거리, 집안에서부터 물이 침투하는 이 거리, 요걸 계산할 때 어디에서 계산하느냐? 집안부터 계산하고, 이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집안 속에 있는 배면의 지하 수위부터 시작해서 침투 거리를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림을 잘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계 상태라는 이야기는 분사현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의 상태를 우리는 한계 상태라고 이야기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때의 동수구별을 한계 동수구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CR은 감마 W분의 감마 서브인데, 감마 서브가 1 플러스 2, 감마 서브가 1 플러스 2분의 GS 갈로 곱하기 감마 W가 됩니다. 감마 서브 자체가. 그래서 감마 W분의 감마 서브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마 W분의 감마 서브는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 갈로 감마 W, 감마 W 없어지니까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만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감마 서브 뭐지? 수중 단위 중량은, 모래의 수중 단위 중량은 근사적으로 1이다. 0.95에서 1.1 정도 되니까 우리는 1로 봐도 되겠다. 그래서 이게 근사적으로 한 1 정도 된다. 결국은 물처럼 변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쭉 설명드린 내용들이죠. 자연의 퇴적된 모래의 수중 단위 중량은 0.95에서 1.1 정도 되고, 물의 단위 중량이 1이기 때문에 감마 서브는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 곱하기 감마 W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동수구배. 좀 더 우리가 한계 동수구배는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 감마 W분의 감마 서브라고 이제 공식을 우리는 구하고 암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수구배를 구한다. 자, 동수구배를 구할 때 이 L 값을 구할 때 침투 거리는 순수하게 굴착 저면 땅 속으로 들어가는 이 물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투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D1이고 요 올라가는 여기 D2죠. 그래서 D1 플러스 D2가 침투 거리가 되고, 이러한 그림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안 속을 흘러가는 물의 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집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투 거리는 D1하고 다시 D2, 요게 침투 거리 L이 되는 거죠. 예. 무조건 집안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집안 속의 수위부터, 이거는 수위가 높다고 했고 높은 수위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침투 거리는 흙 속에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구할 L은 이렇게 구한다. 요 두 개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동수구배는 침투 거리분의 수두차니까 L분의 H로 한다. 그래서 I는 L분의 H에서 D1 플러스 D2분의 H로 구해졌고, 이때 안전율은 조금 전에 한계 동수구배 ICR을 구했고, 조금 전에 얘기한 I를 이렇게 구했다. 요게 안전율 값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수구배가 한계 동수구배보다 크면 이것은 1보다 적어지겠죠. 불안정하고. 자, 동수구배가 한계 동수구배 ICR보다 적으면은 이건 안전율은 1보다 커졌겠죠. 그럼 안전합니다. 더 안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안전율을 1.2에서 1.5 정도 주게 된다. 그래서 I가 ICR, 동수구배가 한계 동수구배보다 크면은 안전율이 1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분사현상 또는 파이핑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래서 한계 동수구배법에 의한 안전율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댐 설계 기준 등에 보시면은 댐인 경우에 한계 동수 경사는 이러한 공식으로 구한다. 테레자키가 이렇게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테레자키는 뭐 토질역학 공부를 하시다 보면 테레자키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대단히 그 머리가 좋은 토질역학자인 것 같습니다.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죠. 저는 아직 이런 토질역학 관련 공식 하나 못 만들었습니다. 저는 뭐 석사도 아니고 학사입니다. 학사.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요. 석사, 박사. 저는 뭐 대학원을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실무에 꼭 필요한 어떤 토목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뭐 우연히 또 기술사도 합격을 하게 됐고, 그래서 현장 실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합격을 했고,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얄팍합니다만은 제 어떤 공부했던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한다.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뭐 가르친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현장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더 원활하게 현장 시공을 하고 지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 감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댐 설계 기준 등에 보면은 댐인 경우에는 이러한 공식을 한다. 1 플러스 2분의 GS-는 똑같고 D분의 H라는 공식을 쓰는데, 이때 D는 뭔가 하면은 분사가 일어나는 지점의 수도이고 H는 저수지의 전체 수도다. 그래서 D분의 H 하면은 한계 동수 경사가 구해진다. 그 다음에 동수 경사를 구하게 되면 역시 이때 안전율도 I분의 ICR로 해서 안전율을 구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한계 동수 경사, 그냥 이론적으로 된 것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일단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토목시공 기술사에서 이런 계산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있겠지만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산기 물론 지첨해서 가죠. 시험 치러 갈 때. 근데 토목시공 기술사 시험 치면서 계산기 쓸 일은 잘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계산 문제 나옵니다. 컴퓨터 배합성에 관련 문제 이런 거 가끔씩 계산 문제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잘 안 나옵니다. 토질기술사에서는 이러한 계산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토리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거 지반입니다. 지반보다도 수위가 좀 높죠. 조건이. 그래서 이 대상 지반은 모래질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대상 지반 모래의 수정 단위 중량은 0.8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굴착 저면이 있고 근입장 요걸 D2라고 이야기했고요. D2 공식대로. 그 다음에 D1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부터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죠? D1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침투거리 L은 D1 플러스 D2가 되겠네요. 그래서 D1은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D1은 요 거리죠. D1은 2.4 더하기 1.8이 되고요. D2는 역시
1.8이 되겠네요. 자, L 값은 이렇다. 자, 동수경사 ICR은 1 플러스 2분의 GS-1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GS 값은 안 주어졌네요. 그럼 요 공식은 동원을 못하겠죠.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감마 W분의 감마 서브라는 공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개 동수급의 ICR은 감마 W분의 감마 서브를 한다. 감마 W는 당연히 1이고 감마 서브 수중 단위 중량은 문제 조건에서 0.8이라고 주어졌네요. 그래서 0.8. 그래서 여기에 0.8이 된다. ICR은 0.8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수급의 I는 L 값은 수도 물 배면의 수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수위 밑에 집안에서 그 집안 시점부터 카운트한다. 그래서 요게 D1이고 요게 D2라면은 D1은 얼마? 2.4 더하기 1.8. D2는 1.8이니까 2.4 더하기 1.8 더하기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H 값은 어떻습니까? 수도차니까 이때는 H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4 더하기 1.2 하면 3.6이 되겠죠. 3.6. 그래서 계산해보면 0.6이 나온다. 안전율 F에서는 I분의 ICR이었으니까 I 값은 0.6이고 ICR이 0.8이다. 그래서 1.33이 나온다. 통상 이 안전율은 1.2에서 1.5 정도로 보기 때문에 1.33이면 오케이. 안전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해서 여러분들이 한계 동수 경사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 테레잡기 방법에 의한 방법이라든가 유서망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는 그리프비에 의한 방법, 그리프비로 파이핑 검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토목시공 기술사에서 레인이나 블라이가 하는 그리프비에 의한 방법 중에서 가중 그리프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토목시공 기술사에서 용어적인 설명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강의하는 토리벽 공사, 흙막이 공사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킥신드 볼링 파이핑에 대한 안정성 검토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더 추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하루가 되시고요.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기술사 합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